네, 안녕하세요. 자, 마르크스의 실천과 이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그 책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또 강연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공생 공락이라는 출판사고요. 여기 책 앞에 나온 이 그림은 이제 라이프치히 대학에 있는 그 마르크스 레닌 그 동상입니다. 그러니까 혁명의 지도자들과 노동자의 민중이 같이 있는 거고요. 이 책의 내용을 이제 차례를 대충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르크스 사상의 형성을 좀 보게 되고 마르크스의 생애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대학 시절, 그다음에 이제 공산주의자 동맹 그리고 국제 노동자협회 그리고 이제 그 독일 3인당 이런 과정을 보게 되고 특히 이제 그 공산주의 사상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그래서 주로 세 가지라 그랬죠. 독일의 철학, 해겔 철학, 대학 시절에 해겔 좌파의 그 영향력을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프랑스로 망명했을 때 프랑스 정치사상, 프랑스 공산주의에 대한 영향을 보고 그다음에 런던에서 주로 이제 그 런던은 영국의 고전 경제에 관한 영향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살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막스의 생애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쟁점별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날 현대적 의미에서 막스주의를 해석하는데요. 마르크스 정당이론이라든지 그 당과 노동조합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 보고 그다음에 마르크스의 쟁점이 있습니다. 이제 플레어테 혁명이라든가 무장혁명, 마르크스가 민족 문제에 대해서 어떤 관점이 있는지, 마르크스의 국가관, 그리고 이제 에, 마르크스의 그 소유권에 대한 생각, 그다음에 가족제도, 그리고 종교에 관한 입장, 마지막으로 이제 마르크스의 그 공산주의 사회를 한번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가 머릿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위인들의 생각을 이제 저서를 통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죠. 그런데 마르크스의 경우에는 책만 봐가지고는 이제 그 사상을 제대로 알 수 없다. 왜냐하면은 마르크스는 그 이론을 위해서 책을 위해서 책을 쓴 적이 없고 항상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즉 현실을 분석하고 혁명적인 실천을 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에 제기된 문제들을 이론으로서 설파했고 그런 것들이 이 책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책은 마르크스가 살던 실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마르크스의 실천, 즉 그 책을 왜 썼는지 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마르크스가 이제 걸어온 길도 알아야 되고 또 마르크스뿐만 아니라 마르크스를 포함한 그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의 이론이라는 걸 우리가 보통 유물론이라고 그러는데 그 내용뿐만 아니라 그러한 과정도 실천적인 토대, 물적 조건이 있다. 그래서 마르크스의 이론은 물적 조건으로부터 나온다는 의미에서 그 내용뿐만 아니라 마르크스의 이론의 형성 방식도 유물론적이다. 이와 같이 마르크스의 이론은 마르크스가 살았던 그 시대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정불변한 게 아닙니다. 마르크스가 오늘날 다시 태어나면 주장을 똑같은 과거와 똑같은 주장을 안 한다는 거죠. 오늘날 맞는 현실에 맞는 주장을 합니다. 마르크스주의는 현실에 따라 이론이 변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이론에 원칙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현실의 변화는 관념적인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어떻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연속성이
있는 거죠. 유사성이. 그래서 어떤 역사를 통해서 기본적인 원칙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 과거, 현재, 미래가 그냥 단순하게 평범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혁명 시기와 같은 급변 상태에 대해서는 아주 질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다른 이론적인 발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론도 어떤 양적으로 천천히 발전하지만 어떤 혁명 시대에는 이론이 질적으로 발전한다. 그래서 이런 이론의 변화 과정도 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마르크스가 의회의 역할, 선거의 역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게 되는데요. 어쩔 때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이기도 하고, 어쩔 때 이거는 긍정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라도 독일과 영국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의회 활동에 대한 평가가 다르고, 독일이라도 마르크스 시대의 청년기 때는 의회나 선거라는 게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부정적이었지만 노년기에는 독일의 의회와 선거가 도입되고 보통 선거가 도입됐기 때문에 역시 약간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의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그 이론을 그 당시에 변화되는 현실과 비교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변화되는 현실의 이론을 적용한다는 것은 유물론이죠. 근데 그 유물론이지만 구체적인 거는 또 변증법적인 방식이기도 하다. 내용적으로는 유물론이지만 그 논리를 이끌어가는 거는 변증법적 방식. 그래서 이거를 묶어가지고 변증법하고 유물론하고 묶어가지고 변증법적 유물론, 유물 사관으로 스탈린 시대에 정립됩니다. 스탈린 시대에 막스 레닌주의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스탈린주의와 막스 레닌주의는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막스 레닌주의를 정립한 게 스탈린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변증법적 유물론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막스가 변증법적 유물론이라고 그렇게 정형화시킨 건 아닙니다. 막스는 이제 변증법과 유물론을 결합을 해서 얘기를 했지만 변증법적 유물론이라고 딱 이름 붙인 건 아닌데, 스탈린 시대에 막스 레인주를 변증법적 유물론으로 정립을 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그 유물차관, 유물론적 역사관에 있어서도 막스가 사실은 이제 그 원시 공산제, 고대 노예제, 중세 봉건제, 근대 자본제, 그다음에 어떤 공산주의 이런 식으로 도식화하지는 않았어요. 도식화하지는 않았어요. 일률적으로 파악한 건 아닙니다. 이러한 이제 그 유물론적 역사관의 개요 배경은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 그룬티스라는 곳에서 아시아적 생산 양식, 로마적 생산 양식, 게르만적 생산 양식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걸 각각을 한 거지 이게 어떤 역사적 발전 순서로 한 건 아닙니다. 아시아적 생산 양식은 어떤 전제 군주를 통해서 대규모 노동력을 동원하는 이제 그 농경 사회에 홍수가 나거나 이럴 때 이제 그 치수, 그죠? 치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규모 노동력을 동원해야 되는 이런 사회. 그래서 이제 약간 노예적인 측면, 노예제 사회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로마적 생산 양식, 또 이제 게르만적 생산 양식, 특히 이제 그 봉건제도하고 관련이 돼 있습니다. 게르만적 생산 양식에는 봉건제도가 있어가지고 그 불악 단위로 중세적인 성향입니다. 로마는 이제 그 고대 노예제이기 때문에 노예제 사회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은 로마의 어떤 시민 부르주아 그죠? 시민 계급. 로마는 그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 10% 정도의 사람들과 나머지 90%의 노예로 돼 있죠. 그래서 근대 민주주의 형태인 부르주아 민주주의적인 것들을 좀 가지고 있다. 로마적 정치 제도는. 그래서 생산 장치도 이제 그걸 좀 반영하고 있어서
소부르주아, 농토를 가지고 있는 농민들과 그다음에 상업에 종사하는 자유민들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고대의 노예제, 중세 봉건제 이렇게 이제 그 측면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룬티스에서 바로 이제 유물론적 역사관의 어떤 모델이 나온 건 사실이지만 이것은 사실 이제 서유럽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그대로 반영하기 좀 어렵다. 그렇지만 역사적 추세는 가지고 있다. 역사적 추세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원시 공산제에서는 생산력이 낮았기 때문에 잉여 생산물을 축적할 수 없었다. 그리고 잉여 노동력도 없었다. 즉 노예도 기본적으로 존재하죠. 왜냐면은 사람이 그 자기를 먹여 살릴 정도의 생산력도 안 되기 때문에 자기 먹기도 힘든데 노예를 있을 리가 없겠죠. 단순히 이제 전쟁을 하면은 노예를 만드는 게 아니라 아예 죽여버렸겠죠. 그때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는 생산력이 발전해서 인간이 자기가 먹고 쓰고 정도보다 더 많은 거를 생산하게 되기 때문에 전쟁 포로를 죽이는 것보다 노예를 잡는 게 더 유리했다. 그래서 생산력이 발전돼서 이제 노예 제도가 나왔다는 거죠. 노예 제에서는 인간의 노동력을 좀 기본으로 한 거고, 중세 봉건조에서는 이제 토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 노예는 이제 비자율적인 노동을 하죠. 그런데 농업이 발전하면서 농업이 복잡해지면서 이러한 그 비자율적인 노예보다는 일정한 자유를 주는 농노가 생산력, 복잡한 노동의 기술을 제대로 다 적용할 수 있죠. 채찍으로 만든 노예가 복잡한 농업 기술을 제대로 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일정한 자유를 주는 노예보다는 농노가 되고, 그래서 생산력이 고대 노예제에서는 사람이었지만 중세 봉건제에서는 토지로 가는, 근대 자본제에서는 자본으로 생산시설로 가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대 자본제에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공산주의에서는 폐지된다. 그래서 서유럽과 같은 그런 역사적 단계가 모든 나라에 순차적으로 나타난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그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변화를 통해서 역사가 발전해 가는데 생산력의 주요 흐름을 보게 되게 되면 첫 번째는 인간이 자기 자신을 먹여 살리지 못할 만한 정도의 생산력, 원시 공산제, 그리고 생산력의 중심이 고대 노예제에서는 인간, 중세 공건제에서는 토지, 근대 자본제에서는 자본. 이런 거는 역사적으로 세계 어느 나라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서유럽을 모델로 한 거지만 그러한 보편적인 그런 것들은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 그런 추세를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마르크스의 그 유물론적인 역사관의 핵심은 전 세계에서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의 이론이 우리가 이제 유물론적이고 변유법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마르크스의 이론을 배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르크스의 이론은 자기를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 이론을 공부를 해서 혁명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르크스의 이론을 배우는 거는 학문의 목적이 아니라 혁명의 목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의 정수를 배워서 오늘날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한다는 거죠. 마르크스주의의 핵심은 실천이다. 그래서 마르크스를 배우고 교육하지만 이걸 마르크스를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론적 틀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학자이지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라는 거죠. 마르크스에 대해서 아무리 통달해가지고 마르크스주의를 아무리 잘 알고 있는 훌륭한 학자라더라도 자기의 그 이론을 마르크스처럼 혁명을 위해서 자기 현실에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마르크스를 공부하는 사람이지 마르크스주의자는 아니다. 마르크스주의라고 하면 학문을 실천에 사용하는 사람들, 이게 막스주의라는 거죠. 그게 막스주의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스주의의 특징은 인물론적이다. 이론 자체가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실천하지 않는 이론은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다. 단지 마르크스를 공부하는 학자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마르크스 이론을 가지고 오늘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문제점, 즉 그 마르크스 시대의 문적 조건, 객관적 조건을 반영한 마르크스의 이론을 오늘날 문제 해결에 그대로 기계적으로 적용하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역시 그 마르크스주의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르크스는 그 당시에 시대적 배경, 그죠? 이런 시대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무시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은 마르크스를 처음 공부하거나 아니면 오래전에 공부를 했지만 이제 이걸 좀 정리하려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출처는 주요 부분은 이제 저의 석사 논문, 이게 석사 논문이 정당 이론을 통해서 본 공산주의자 동맹의 역사인데요. 정당 이론 석사, 박사는 이제 막스주의의 당과 노조의 관계에서 본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관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술지에서 이제 발표한 게 국제노동자협회 제1 인터내셔널 막스가 세웠는데 그 활동, 그리고 이제 프랑스 급진주의, 주로 바베프주의가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혁명에 미친 영향. 이거는 이제 루소서부터 시작해서 프랑스 대혁명, 그리고 이제 1848년까지의 과정을 그린 겁니다. 마르크스에게 미친 그 프랑스 공산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논문이 마르크스가 독일 3인당 초기 했던 역할, 특히 라살레와 비교해서 독일 3인당 초기에 라살레와 마르크스의 그 영향력을 비교하는 이러한 학술 논문에서부터 이 책들이 나온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편집을 해서 나온 겁니다. 또한 이제 제가 2019년에 약 100일 동안 이제 독일, 프랑스, 영국, 벨기에를 다니면서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태어나서 죽었을 때까지의 그 자취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생가라든지 고등학교와 대학교, 그다음에 주요 거주 지역, 그다음에 주요 활동 지역들을 찾아다니고 관련돼서 이제 사진을 찍은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진들과 그런 내용들, 방문지에 관한 내용들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로 주요한 데는 이제 출생지뿐만 아니라 이제 주요 활동지는 이제 파리라든가 벨기에라든가 런던, 그다음에 이제 맨체스터, 독일의 이제 트리어, 막스가 태어난 곳, 또 엥겔스가 태어난 곳도 다 있습니다. 관련된 사진이 책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 책은 이와 같이 이제 지금 하는 것처럼 유튜브에 제가 공생공락이라는 출판사, 출판사 계정에 동영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초보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뒤에 이제 마르크스 저서에 이제 몇 가지 번역서 같은 것들도 이제 참고문에 있고 발췌도 내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마르크스의 고민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돼 가지고 오늘날 문제를 해결되는데 약간의 실마리를 주거나 도움을 줬으면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부터 마르크스의 어린 시절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